다음으로는 라인에서 이서연님께서 오픈소스로 미래를 연마하라라는 책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서연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안 쉬고 바로 시작하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 책을 일단 제가 일부를 읽고 요약하고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너무 화려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조금 부끄러운데요. 네, 아무튼 이 책은 그 NC소프트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읽어봤는데요. 읽어보고 오픈체인에서 공유를 하면 다들 참 관심 있게 보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 이 책을 아주 화려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픈소스 기술, 인간관계, 문화, 커뮤니티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요부터 소개를 드리면 책은 기술 숙련도나 전문 분야에 상관없이 독자들이 포스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방금 LG전자에서 오픈소스를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저자는 그 비키 브라수어라는 분이 써주셨는데 제 외국에 있는 발표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분이 쓰신 게 되게 많아요. 그분이 본인의 그런 노하우를 총 집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책 목차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데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만큼입니다. 네, 오픈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사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오픈소스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항상 조금 빈약했는데 이 책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기여를 준비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할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오픈소스 담당자로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붙여봤어요. 일단 먼저 책을 좀 요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장. 자유소프트웨어 오픈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 크게 3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술적인 혜택, 경력상 혜택, 인맥적 혜택. 하나씩 조금 보면요.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의사소통이에요. 사실 저희 이렇게 리모트 근무가 이제 일상화되면서 비동기적 의사소통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네, 오픈소스에서는 당연히 커뮤니티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보니까 비동기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질문을 너무 모호하게 했을 경우에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질문을 이해하는 데까지 여러 번 핑퐁이 오가면서 제대로 된 답을 못 받거나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잘하는 방법도 터득을 할 수가 있고 기대치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어디까지 할지, 내가 남한테 어디까지 의존할지, 어떤 부분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스킬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감 가는 의사소통, 당연히 오픈소스에서 호감 가는 의사소통을 해야 환영을 받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의사소통 수단을 선택해야 이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이렇게 비디오 콜이니까 비디오 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슬랙에서 질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메일로 토론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스킬들을 오픈소스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고 다음에는 이제 분업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장학성님께서 거의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어쨌든 오픈소스에서 분업으로 작업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다음에 협업하는 도구의 사용 방법도 당연히 익힐 수가 있겠죠. 분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슈 트래킹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버전 관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도구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모범 사례. 실무에서 이제 최신 기술을 들여올 때 대부분 오픈소스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오픈소스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모범 사례 또한 오픈소스로 다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서 글로만 익히는 게 아니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력상 인맥적인 혜택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직장에서 사실 사용하는 기술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키텍처죠.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월급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픈소스에서는 자기가 선택을 하죠. 내가 어떤 기술을 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아키텍처를 공부할지, 기여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네, 특히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관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력서는 지난 직책에서 한 일과 해당 업무에서 만들어낸 차이를 정리하는 문서라면, 포트폴리오는 그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관리를 해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트워킹.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 여기에 제가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하는 것처럼 토론이라든지 소개,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트워킹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3장에서는 기여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파일들, 이런 것들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만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일단 기여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면은, 네. 일단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찾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고른 다음에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기여를 하고 제출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기여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프로젝트를 찾던지 아니면은 3번 할 일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앞부분은 조금 자세히 볼게요. 네. 일단 코드 작성만이 기여는 아니다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실습 같은 것도 좀 제공을 해주는데요, 책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번역을 본인이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케팅이라든지 커뮤니티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테스트라든지 보안 검토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에 도와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여를 하기 전에 커뮤니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커뮤니티 멤버들을 양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핵심에는 창시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BDFL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만한도 한 그런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독재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참여하는 사람으로는 핵심 기여자를 꼽는데요. 보통 머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핵심 기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기여자.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기여를 하고 토론에도 질문도 많이 하고 남의 한 질문에 대답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여자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 이 책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독자 신입 기여자입니다. 네, 이 신입 기여자는 나중에 기여자가 돼서 나중에 멘토링을 제공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네요. 네,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파일들은 정리는 해놨는데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이슈 트래킹.
이슈 트래킹은 커뮤니티마다 뭐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라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버그 로그를 남기는 데만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질문을 하면 또 환영을 받지 않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라고 하고, 의사소통 경로도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 비동기 방식, 이메일이라든지 이슈 트래커.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커뮤니티와 이야기할 때는 언어가 달라서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럴 때 조금 더 풍부하고 어감을 살려서 심사숙고해서 단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 실시간 대화, 저희 슬랙에서 이야기 가끔 하고 있는데 복잡한 과정을 조정하는 데 가장 빠르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다룬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다음에 아마 주제죠. CLA에 대해서인데요. CLA 말고 DCO라는 개념이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CLA를 이제 개발자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과정에 한 스텝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좀 귀찮다. 그리고 느려지면서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대체하는 걸로 DCO가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깃에서 이제 S 플래그를 주면서 자신의 그 커밋에만 사인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해당 CLA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전체에 사인을 하게 되죠. 근데 DCO 같은 경우에는 해당 커밋에만 사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가벼운 그런, 좀 더 덜 무겁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 깃이 아닌 서브 버전 쓰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기회에 적합한 해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희 라인 같은 경우에는 CLA 어시스턴트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요거를 쓰면은 이렇게 CLA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장소를 고르고 CLA를 기스트에다가 올리면 텍스트로 올리면 그거를 웹페이지로 보여주게 되고요. GitHub 계정하고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서명하는 사람도 조금 쉽게 사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은 조금 느립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기여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할지를 찾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기여할 프로젝트를 어떻게 찾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조금 더 뭔가 활동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목표부터 세우고 시작을 하는데요.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래서 예시를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골랐을 때 진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시에 등장한 사람은 디자이너인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필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목표를 향해 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단계는 요건을 모으라고 하는데요. 이 요건은 이제 프로젝트를 선택하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지 그 프로젝트를 좀 특성을 정의하는 시간인데, 4가지의 요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저희 아까 생각했던 기술,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시작을 해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오랫동안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겠죠. 네, 관심 있는 분야를 쭉 적어보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서 생각했던 목표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라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요건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해봐야 할 거는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해요.
네, 자기 날마다 사용을 했으니까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버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작성했던 자기 관심 분야 취미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했을 때 관심 분야에다가 오픈소스라는 키워드를 더해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 책에서는 굉장히 재밌게도 뭐 목공이 취미였는데 목공 오픈소스 이렇게 검색했을 때도 뭐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후보로 모으고 그다음에 지인들에게 경험을 물어보고 추천을 받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만약 커뮤니티에서 조금 환영받지 못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거기는 과감하게 스킵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후보군 중에서 이 요건들, 아까 정의했던 이 4가지 요건 있죠? 요거를 충족하는 후보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컨트리뷰팅 가이드가 있는지, 그리고 개발 환경을 구성을 설명하는 문서가 있는지. 컨트리뷰팅 가이드가 있어도 개발 환경 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게 되죠. 네, 저희도 하루 종일 개발 환경 구성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의사소통이 활발한지, 질문을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슈 트래커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슈가 있는지, 특히 이런 태그가 붙어 있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새로운 갑자기 기여자들을 위해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사연님 마이크 한번 확인해 주세요. 들리시나요? 학성님이 끊어주신 것 같은데? 잘 들리는데요. 잘 진행자가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할까요? 네, 어디셨죠?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태그가 붙은 이슈들이 있다면 그 프로젝트에서는 신규 기여자들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이걸 골라서 시작을 했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에 이제 할 일을,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기여하기 쉬운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충족할 만한 프로젝트를 골랐다면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고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슈 트래커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일단 오픈 이슈 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미 이슈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 닫힌 이슈에서도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더 하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 이미 그게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기능을 넣지 않고 닫게 됐는지 그런 히스토리도 미리 확인을 하면 기여가 거절되는 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없다면 새롭게 이슈를 열으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슈를 그냥 PR을 보내지 않고 바로 이슈를 여는 이유는 이제 내가 이걸 할 거다라고 커뮤니티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 이슈를 보고 그럼 이런 방향으로 해볼래? 하고 이렇게 조언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슈를 열어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은 그냥 질문을 해봐라. 의사소통 경로에도 익숙해져야 커뮤니티 안에 이제 일원으로 참가하게 될 테니까요. 의사소통 경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직접 좀 뛰어들어보고 또 작게 시작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한 번에 너무 큰 기여를 하게 되면 리뷰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시작을 해라. 또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변수명을 모두 다 바꿔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근데 커뮤니티 멤버들은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대신 해준다고 한다면 그들의 시간을 조금 자유롭게 해주면서 좀 호의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렇진 않고요.
성공의 신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4가지 신호들이 있었을 때, 아, 내 기여가 좀 성공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이런 신호가 없다라든지 본인이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해봐라. 과감하게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2, 3, 4장을 봤는데요. 뭐 요약이라기보다는 다시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소제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여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시작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단계들을 저희가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책을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극히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번 발표도 이 책을 읽고 이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되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정리를 안 할 것 같아서 발표를 하게 됐고, 네, 그다음 제가 이제 오픈소스 담당자다 보니까 계속 다른 사람한테 오픈소스 시작하세요, 하세요, 뭐 참여하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권하기 전에 저 스스로도 먼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역시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고, 맨날 말로만 오픈소스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오픈소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읽게 되었고, 그 다음에 회사 일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업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인데요. 제가 지금 소속이 이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개발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할까? 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일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개발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픈소스 생태계에 더 친숙한 개발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얻은 힌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공개하는 오픈소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잘 투입이 되고 기여를 이제 시작을 해야 거기서 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지, 우리 내부에서만 이제 참여를 하다 보면 커지지가 않고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기 쉬운데,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쉽게 하려면 이런 가이드를 따라서, 이런 가이드에 충족될 만한, 아까 그 프로젝트 선택하기, 그 요건에 충족될 만한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만들면 더욱 큰 성공적인 오픈소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1장에서 회사 업무로 기여하기도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패스를 했어요. 계속 이제 위험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태클을 걸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라, 뭐 변호사랑 상담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얘기는 뺐는데, 만약에 이제 오픈소스를 회사에서 오픈소스의 친화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잠재적인 위험을 좀 많이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업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픈소스 기여 가이드 실무편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목표를 작성하도록 시간을 가지고 프로젝트 탐색이라든지 할 일 탐색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워크숍을 좀 기획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기여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런 지속적인 스터디 모임을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기여 성공이나 실패 여부 상관없이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연말 이벤트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작년에 참가했던 행사인데요. 이게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참가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개개인의 목표라든지 그런 거 설정하는 거는 이제 각자의 그냥 태스크를 맡겨버리고 딱히 그런 걸 공유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업무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게 된다면 좀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 행사도 물론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다 가져오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이런 기여를 했다라고 경험 공유를 해주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같이 경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험치를 쌓아보고 싶으신 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저희 오픈체인 코리아 워크그룹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디자인은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네, 이 저희 코리아 워크그룹에서도 할 일들이 뭐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워크그룹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회사 내의 개발자분들한테도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레코딩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아, 네. 네, 이거 레코딩 되고 공개가 될 텐데, 공개가 되면 링크라도 사내 개발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런 오픈소스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짧고도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특히 마지막에 사람 찾습니다 하고 또 오프체인 코리아 그걸 할 일 많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상기님 질문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라기보다도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라인도 그렇고 저희 SKT도 그렇고 오픈소스를 되게 가져다가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진짜 메인테이너들이 있어요. 되게 핵심 오픈소스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라인에도 있고 대표적인, 그다음에 저희도 한 서너 명 정도는 대표적인 뭐 아파치 재단에 있는 메인테이너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경험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세션 같은 걸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저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픈소스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의 실제 모습을 한번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업무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픈체인에 나중에 그런 분들도 약간 모셔서 세미나를 한번 초청을 하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들으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 내용인데,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그런 걸 제가 부탁하러 갈 때마다 이 오픈소스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신데 내가 이런 것까지 시간을 뺏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짐을 덜어주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보다는 신규 기여자들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사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캐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 말씀하신 거 맞죠? 아니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네, 마이크 그래요? 켜신 김에 한 말씀. 네. 저는 기문 있으신가요로 들어가지고. 네. 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픈소스, 저는 이제 개발을 잘할 때는 지금도 잘하진 못하는데요. 잘 못할 때 제 경험을 잠깐 공유 드리면은, 저는 번역도 잘 못하는데 번역을 한번 했었거든요.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슈로 먼저 그분한테 여쭤보고 오케이 하셔서 이제 번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들으면서 잘했던 거구나 좀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셰인 얘기하기를 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로벌 전문가들이 그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학습용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막을 다국어로 번역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공개가 되면 한국어로도 번역 작업을 할 건데, 그때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오픈소스 기여를 번역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연님 오늘 발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